총균세의 유인물 지문에 대한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과 다르게 먼저 사파에 대한 것과 소재, 그리고 내용, 그리고 단락별 주제를 진행을 하면서 먼저 내용에 대한 정리를 먼저 진행을 하고 그 뒤에 영어 지문 해석과 내용 정리를 통해서 우리말, 영어, 순으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 거예요. 이렇게 정리하는 이유는 우리말의 내용이 훨씬 더 이해하기 쉬운 상태에서 영어를 읽으면 소재가 이해가 되기 때문에 지문을 읽을 때도 좀 더 어휘를 추론할 수 있고 큰 핵심을 잡아갈 수 있고 시험의 유형을 파악하기도 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지문을 쭉 읽어 나가시면서 필기를 따라 하시고 여기에서 모르는 단어 정리나 아니면 핵심 플로우를 적어 보면서 정리하시면 더 편할 거예요. 네,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이 총균세라는 지문은 어떤 거냐면 뭐 다 알겠지만 퓰리처상을 수상한 이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총균세 그래서 그 책에서 나오는 내용들을 다루는 거고요. 이 말 그대로 총 건 말하는 거고 세균들을 말을 하는 거고 세부치, 칼이나 등등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어떻게 문명이 발달해 왔는지에 대해서 정리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가장 큰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 인간들의 우월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환경 자체가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환경이 좋은 곳은 더 잘 발전이 된 거고 환경이 좋지 않은 곳은 덜 발전될 된 것이다 라고 하는 큰 내용이 주제로 흘러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총 이거는 6단락으로 진행될 거고요. 지금 이 내용에서는 총 3단락, 그 다음에도 3단락 해서 2번을 걸쳐서 단락별로 정리를 해 나갈 거니까 참고 부탁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락 1번에는 문명의 불평등한 발전의 차이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불평등한 발전. 정리해보면은 먼저 문제를 제기하는 거죠. 왜 대륙별로 문명의 발전 속도가 달랐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 건데 인종이나 문화의 우월로는 부적절하다 라고 나와 있어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인종이 흑인이든 황인이든 백인이든 아니면 인도 문화든 아니면 우리나라 아시아 문화든 이런 것들이 우월하다는 건 부적절하고 아마 봤을 때는 지리와 환경이라고 하는 게 그것이 아마 발전 속도를 다르게 만들었을 것이다 라고 정리가 되고 그래서 문명의 차이는 본질이 아니라 조건의 차이 그러니까 지리와 환경의 차이를 통해서 출발했다 라고 해서 이 주제도 문명의 격차를 지리나 환경적 요인으로 하려고 하는 다이아몬드의 출발선이고요. 그 다음 단락 2번째에서는 이 환경자원이 어떻게 불평등한지에 대해서 정리를 해서 왜 이렇게 빨리 발전했을까라고 했을 때 그것들을 가용자원, 식물과 동물의 불균등한 분포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식물과 동물이 잘 자라기도 하고 또는 동물들이 많고 어떤 곳은 부족하기 때문에 불균등한 분포를 집단의 발전의 차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겠죠. 그래서 특정 지역 사회가 우월한 기반을 확보하고 그 차이는 여전히 환경적 요인이지 인종적 요인은 아니라고 하는 것. 이 두 개가 계속 대립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주제도 똑같이 자원 분포의 차이 때문에 문명 격차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에는 유라시아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요. 유라시아가 풍부한 곡물과 대역 가축이 꾸려져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전부 다 인류학적인 부분이 아니라 환경적 부분의 차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유라시아가 다른 지역보다 왜 유리했냐? 그것은 아까 말했던 식물과 동물이 달랐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그러니까 곡물과 가축 자원이 풍부하기 때문에 식량 생산이나 인구 증가, 전문화가 가능을 했었고 이걸 통해서 발전을 촉진했다 라고 생각해서 유라시아에 대한 내용이 이 세 번째 단락이었다는 거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문장 지문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첫 번째 단락입니다. 당신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당신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왜 이 문명이 발달했는지, 그렇게도 다르게 발달을 했는지 궁금해 본 적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여기서
질문을 했다는 것은 그에 대한 답변이 나오는 거고 그 답변이 주제와 연관돼 있다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물어보나요? 라고 했을 때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게 아니라 호기심 유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문장에서도 왜 사회, 이 유라시아에 있는 사회는 발전했을까요? 총이 발전됐고요. 그리고 이 문자 시스템이 복잡한 문자 시스템이 되었고요. 그리고 또 그 강력한 제국을 발생했나요? 라고 물어보죠. 이 아메리카에 있는 사회나 아니면 오스트레일리아 같은 그런 다른 지역보다 또 다른 지역보다 왜 발전되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이미 뒤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그러겠지만 가축화나 재배 자원과 같은 환경이 달랐구나 라고 이미 그 뒤에 있는 내용을 추론해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러한 심오한 질문,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 때문에 이런 지문이 삽입 문장, 순서 문제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매우 많은 핵심에 자리 잡고 있어요. 이 제레드 다이아몬드 퓰리처상의 수상작인 총균세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이아몬드라는 작가는 설명하기를 추구해요. 어떤 걸 설명하냐면 이러한 많은 불평등, 이 인간 발전에서의 불평등을 여기서는 not A but B, not A but B, 이 인종이나 문화적인 우월성에 대한 생각이 아니라 이러한 강력한 연구된 주제라고 뿌리를 두었는데 이런 지리학과 환경에서 뿌리를 두었던 걸로 설명하려고 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지금 나데이 법비 구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서술형으로도 낼 수가 있고요. 여기 문장에서 강조점을 두는 건 throughout intensely 여기부터 여기까지 이 나데이 법비는 A가 아니라 B이기 때문에 B라는 것들을 강조해서 결국 여기서는 지리와 환경의 뿌리를 둔 연구로 설명하려고 한다. 환경이 중요하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는 시작해요. 그의 책을 뭐함으로써 이렇게 그 프레이밍을 함으로써 중심적인 질문으로 그가 세웠던 그가 근본적인 질문을 하면서 왜 역사는 전개되었는가요? 다르게 전개되었나? 다른 대륙에서 이 전개되는 것도 뒤에 나오는 환경 때문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관계대명사 대시 생략되었다. 왜냐하면 앞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뒤에 문장에서 목적어가 생략되어 있기 때문에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되었다 보시면 됩니다. 다이아몬드는 근본적으로 거절을 했어요. 뭘 거절했냐면 어떠한 설명 기반으로 한 생물학적 차이, 인간의 인구에서의 집단에서의 생물학적 차이에 대한 것들을 거부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이 환경이라고 하는 것들은 환경이라고 하는 게 핵심이 되는 거고 그 환경과 반대인 인류나 아니면 생물학적 차이는 완전 반대 개념으로 보는 거겠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비교군에 대해서 이렇게 형광펜을 치면서 정리해 나가면 내용을 이해하기 훨씬 더 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말하는 건 다이아몬드는 지금 주장을 했어요. 뭘 주장했냐? 목적어의 대시죠. 명사들의 대시죠. 모든 인간의 그룹이 근본적으로 비슷하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지식에서나 아니면은 능력에서, 혁명을 위한 능력에서 비슷하다 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환경적 차이를 생각하는 거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류의 차이는 있다 없다? 없다 라고 해서 요런 맥락들만 한 번씩 보시면 좋을 것 같은 게 글쓴이의 생각이 지금 A, B를 봐서 어휘 문제로 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비슷하다, 다르다
라고 하는 거. 대신에 여기도 연결사가 나왔으니까 또 순서나 삽입이 될 수가 있겠죠. 이거는 같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는 지적을 한대요. 불평등한 분배. 불평등한 분배. 어떤 거의 분배냐면 환경 자원의 분배. 전 세계적으로 그 주요한 드라이버. 어떤 드라이버냐면은 그 몇몇의 사회가 더 빠르게 발전해왔고, 그리고 기술적인 이익을 얻었다고. 다른 사람들보다. 네, 그러니까 지금 이 분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색깔 맞출게요. 색깔 파란색으로 해서 이 환경적인 자원의 분배가 결국에는 그 불평등한 분배가 일부 사회를 더 빨리 발전하고 기술적 우위를 얻게 만들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순서 삽입이고 또 빈칸 문장으로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왜? 중요한 문장이니까. 뭐뭐 대신에가 나오면은 그 뒤에 문장이 핵심 문장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이것은 아니래요. 뭐에 대한 것이 아니냐면은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똑같이 나데이 법비 구문이죠. 어디에 그들이 살았고 그 무엇을 이 천연 자원이 이용할 수 있었는지 그것들을 위해서, 동사 보호하고 그것들을 위해서, 그것들에게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럼 여기 문장에서도 지금 환경은 여기 뒤에 문장 나데이 법비가 나왔으니까 여기 뒤에가 또 중요한 거고, 여기는 여기 who the people are은 또 인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니까 반대 맥락으로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이것도 서술형 문장이 나올 수 있으니 한 번씩 읽어보시고 외워주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누구냐가 아니라 어디에 살고 어떤 천연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느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 what은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 보시면 돼요. 다이아몬드가 썼었던 것처럼 역사는 따라가요. 다른 코스를 따라가요. 다른 사람들에게,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왜냐하면은 이 차이, 사람들의 차이 때문에 여기서 사람들의 환경의 차이 때문에, 또 여기서는 이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여기서도 지금 계속 말하고자 하는 게 생물학적인 차이가 아니라 얘네들이 그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그 발달의 차이가 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가장 중요한 요인, 다이아몬드에 따르면 가장 중요한 요인은 무엇이냐면 이용 가능성인 거예요. 야생의 식물과 그리고 동물들, 어떤 동물들? 적합할 수 있는, 가축화에 적합할 수 있는 동물들이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이 가장 역사를 바꿀 수 있는 환경적 차이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러면 이 동물들과 야생 동물들과 식물들, 가축화할 수 있는 동물들과 그 다음에 식물들이 바로 또 환경적 차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계속 이렇게 맥락을 정리하고 있는 이유는 어휘 문제로 해서 반대 개념으로 나올 수 있거나 일치불일치 내용이 나올 수 있구나, 빈칸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정리하는 거니까 꼼꼼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러한 전환, 여기에서 헌팅, 사냥과 그 다음 채집, 그 음식 생산의 사냥과 채식의 전환은 기념비적인 도약이었습니다. 여기에서는 from to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from to, 사냥에서 식량 생산으로의 전환이 바로 기념비적인 도약이었다는 거. 수렵과 채집은 우리가 그냥 야생동물을 잡아가는 행동이지만, 식량은 위에 말했던 것처럼 가축화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식량 생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걸로 보면은 이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그 문화가 발전되었다라는 걸로 보시면 되는 거겠죠. 네.
세 번째 문장에서는 지금 유라시아가 나왔어요. 유라시아에서는 특별히 축복을 받았어요. 뭘로 축복을 받았냐면은 훨씬 더 많은 숫자의 많은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 종들도 환경과 관련된 것들이겠죠. 어떤 종들이냐면 이건 주격관계대명사 주어가 빠졌으니까 주격관계대명사 나왔습니다. 그 바뀐대요. 그런 주요 작물들을 또 바꿀 수 있는 이런 밀이나 보리나 쌀과 같은, 그리고 또 커다랗게 크고 쉽게 가축화되는 동물들, 소와 양과 돼지와 같은 이런 가능한 종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는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에서는 또 이 a far greater number of species 이런 것들, 아니면은 staple crops, domesticated mammals라는 게 전부 다 또 발전을 꾀하는 환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종들, 가축화된 종들, 그러고 주요 작물들은 되게 중요했어요. 동사 보어해서. 왜냐하면은 그들은 먹이를 줄 수 있었거든요. 먹여줄 수 있었거든요. 이 많은 인류들에게 먹여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또 제공할 수 있었거든요. 뭘 제공하냐면 노동력, 비료, 그리고 운송, 심지어는 옷까지 제공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14번 문장은 바로 앞에 있는 환경적 요소를 통해서 어떻게 발전됐는지가 나와 있는 거겠죠. 다이아몬드는 강조했어요. 자, 강조했다고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 뒤에 문장이 중요한 문장이겠죠? 뭘 강조했냐면 이러한 불평등한 분배가 잠시만요. 네, 불평등한 분포 그런 상태에서 이 가장 근본적인 차이, 그 대륙들 사이에서의 가장 근본적인 차이가 바로 이 야생의 생물과 그리고 동물의 어떤 종이냐? 이용 가능할 수 있는, 가축할 수 있는 그런 종이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여기 문장에서도 계속 이 불평등한 분포 또는 동물과 생물의 그런 가축화의 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계속적인 핵심 키워드는 무엇이냐면 가축화된 동물과 생물, 곡물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환경적 요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초기의 결과는, 그리고 성공적인 음식 생산은 매우 그 결과는 엄청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뒤에 결과가 나오겠죠. 그 안정적인 과잉, 음식의 과잉이 이루었어요. 모두가 그들의 전체 시간을 음식을 찾는데 쓸 필요가 없다는 거죠. spend 명사 ing라고 하는 게 뭐뭐 하느라 시간을 쓰다인데, 지금 여기서는 식량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공급이 과잉하기 때문에 모두가 식량을 찾아 헤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위에 있는 내용들의 글이라고 볼 수 있겠고, 이 문장도 중요한 문장입니다. 한 번씩 외워주시면 됩니다. 또 이것은 가능하게 했어요. 그런 인구의 밀도를 더 많은 사람들이 살게 할 수 있도록. 여기서는 지금 오형식으로 보겠습니다. 여기 부사로 보고 하게 하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살 수 있게, 더 함께 살 수 있게 할 수 있고요. 더 작은 곳에서도 높은 밀도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전문화할 수 있다. 여기서는 처음으로 전문화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인류의 발전은 뭐 때문이냐? 환경 때문에 그렇다. 뭐가 아니라
인간의 우월성이 아니라. 그러면 이 환경은 어떤 환경이냐? 가축화된 동물, 식물. 식물이 가축화가 됐다는 건 재배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겠죠. 옥수수나 밀이나 쌀 같은 것들로 볼 수 있겠고, 그러고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면은 식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먹을 것 찾기가 줄어들게 되는 거고, 이걸 통해서는 전문화가 가능한 거죠. 뒤에서 전문화에 대해서 자세히 나오겠지만 미리 정리를 해보면은, 전문화라고 하는 건 무언가에 있어서 우리가 지금 뭐 선생님처럼 영어 선생님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그 공장에 들어간 사람이 되거나 아니면은 뭐 옷을 만드는 사람처럼 전문적인 일을 해서 더 업무의 효율성을 늘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용 정리해서 지문 공부하시면 되고, 여기 월드리스트에다가 한 장 한 장마다 모르는 단어들 다 정리하시면 됩니다. 그럼 두 번째 진행하겠습니다.